숲속의 아름다운 그 집은 저희 가족 모두의 오랫동안의 바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집을 바라보며 햇빛이 눈부시고 바람이 시원해 보이는 저 집에서 언젠간 살게 될 그날을 바라며 참고 견뎌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집으로 이사가게 된 저희 가족은 너무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절약하며 이사가기만을 바라고 살아온 지난 날들이 보상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이사 온 첫날은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부모님도 함께하며 이런저런 소회를 나누며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안방과 마주보는 방에서 주무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어머니가 일어나시려는 순간 방문이 쓱 열리는 걸 보고는 아이들인가 생각하며 무심히 바라보는데 시커먼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눈동자를 번뜩이며 한 여자가 어머니를 노려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혹시 이 집을 사기 전 집에 관한 자세한 내력은 알아봤냐며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진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별 다른 걸 느끼지 못해서 어머니가 피곤해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기괴하고 섬뜩한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식사 준비를 하려고 주방으로 걸어가며 베란다 쪽을 부심히 바라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이상하게 뒤틀린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상한 걸음걸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덜덜 떨며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움직이려는 순간 작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나왔습니다. 작은 아이 눈에는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엄마 뭐하냐며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 집에 뭔가가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 이사하고 난 뒤 가장 이상하게 변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밝고 다정한 남편이 점차 포악하게 변해갔습니다. 제 일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같이 돌보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며 애를 써주는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해져 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잘 마시지 않던 술도 자주 마시며 낮에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 남편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검은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오싹한 느낌이 들고 자다가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아 눈을 뜨면 입술을 붉게 칠한 한 여자가 쳐다보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엔 큰 흉터가 있고 시커멓고 긴 머리카락이 섬뜩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서재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책상 밑에서 발목을 세게 잡는 것 같아 깜짝 놀라서 내려다보면 백발에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엉켜진 한 여자가 구부러진 손톱으로 발목을 잡고선 노려보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왜 자꾸 이상하게 변해가는지 두렵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이웃들에게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점점 깊어갔지만 별다른 일 없이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러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아이가 벽을 가리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 새로 인테리어를 한 상태여서 깨끗해야 할 벽에 검붉은 곰팡이가 가득했고 군데군데 피딱지처럼 보이는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겁을 내며 울었고 저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지 두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 이사 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섬뜩한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포악함은 심해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말대꾸를 하거나 속상함을 표시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누군가와 대화라도 하는 것처럼 희죽거리기도 하는 등 오싹하고 기괴해져 갔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영안으로 소문난 한 스님과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버렸고 저는 아이들과 그 스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집 안으로 들어오시려다가 갑자기 안방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여자의 모습을 한 악령이 안방 쪽에 서서 노려보고 있고 누군가 죽어나가야 이 사달이 끝나는 악령이 깃든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악령이 계속 머무르면 죽어나갈 사람은 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여자들은 심하게 아프거나 혹은 미치는 경우도 있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악령인 집에 제가 현혹되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스님의 말은 저를 너무나도 두렵게 했지만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과 어머니는 사흘을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오싹한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흐린 날씨였지만 저는 식사 준비를 하려고 일찍 일어나 주방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슬리퍼를 질질 끄는 것 같은 기괴한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슬리퍼를 아직 구매하지 못했는데 이 소리는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에 누군가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들어오는 이 상황이 소름 끼치게 두려웠지만 혹시나 남편이 돌아온 것인가 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시커먼 머리카락이 발까지 내려오고 누렇게 변한 소복을 입은 온몸이 뒤틀린 여자가 다리를 질질 끌며 다가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여자의 뒤편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선하고 다정한 눈빛의 남편은 충혈된 붉은 눈동자에 술 냄새를 풍기며 희죽거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어머니와 스님이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해 젊은 며느리를 힘들게 했지만 아들은 젊은 시절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여자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병들어갔습니다. 결국 남자는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병든 여자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여자는 혼자 남겨진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남자를 원망하며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혼자 남겨진 그 여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무섭고도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일까요?